본인 스케줄과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스케줄대로 이제 장 대표가 했을 때 이 여론을 반등시킬 수 있느냐거든요. 그분은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아마 내년 1월 말쯤에 한번 있을 것 같아요. 1월 말? 예, 1월 말쯤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가 아마 나올 겁니다. 선고요. 그렇죠. 선고가 나오겠죠. 그때 선고에서 내란 혐의가 무죄가 되느냐, 유죄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배웠던 잘못된 탄핵의 어떤 학습 효과라고 보이거든요. 탄핵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게 그때도 보면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2016년도에 탄핵되고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치러진 2018년도 지방선거라든가 2020년 총선에 다 졌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다 졌는데 2022년도에 대선에서 이긴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를 이기지 못하고 또는 그 다음에 총선 이기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자유우파들이 잘 모여 있으면 다음에 대선 우리가 찾아올 수 있으니 저는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은 이제 전체 장 대표에 대한 역할 평가입니다. 63%가 잘못하고 있다. 이건 이제 민주당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다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볼 내용은 어디냐면 TK하고 PK 지역의 여론입니다. TK를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고 PK는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잘못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보다 많아요. PK 지역으로 가면은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TK에서만 보더라도 49대 40. 이 여론을 이준호 대표님, 글쎄 당 지도부는 뭐 다른 조사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정도의 수치와 실제로 또 여론을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일단 갤럽에서 이제 저걸 발표했기 때문에 좀 지나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예.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TK, PK,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우파 쪽에서 상당히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곳인데 거기서 과반 정도가 좀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도부에서 뼈아픈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인가요? 그 쓴소리위원회를 출범을 했거든요. 쓴소리위원회. 예, 쓴소리위원회를 해가지고요.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가감 없이 비판할 것을 비판해주는 그런 이제 청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쓴소리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네. 당 대표에게 지도부에다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장동희 대표가 가지고 있는 뭐 귀를 닫고 당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 열린 귀로 좀 그 당원들의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모아서 가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좀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변모할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장 대표 얘기를 이제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게 본인 스케줄과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스케줄대로 이제 장 대표가 했을 때 이 여론을 반등시킬 수 있느냐거든요. 그분은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아마 내년 1월 말쯤에 한번 있을 것 같아요. 1월 말? 예, 1월 말쯤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네. 결과가 아마 나올 겁니다. 선고요. 그렇죠. 선고가 나오겠죠. 그때 선고에서 내란 혐의가 무죄가 되느냐, 유죄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는 거겠죠. 예. 만약에 유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히 지금과 다른 이제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겁니다. 무죄라고 하면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내란모를 했던 이제 민주당한테 엄청난 역풍이 부는 거죠. 아니, 무죄가 된다면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아예 국면이 그렇죠. 그냥 아예 전환이 국민이 다 되는 바뀌어버리는 대형 거죠. 사건이 그렇죠. 되는 대형 사건이 거고. 되는 거죠.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이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예. 그래서 1심 선고까지는 보는 분위기라는 네. 말씀이세요. 윤한홍 의원 또 얘기하면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당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김 의원께서는 이 분석에 대해서 그럼 그게 기본적인 지금 TK 민심이거든요. 예. 그게 PK 민심이에요. 지금 아마 장동희 대표가 그 민심을 잘 읽지 못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TK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수의 본산이고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한번 겪었거든요. 예. 그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만들게 1등 공신이 그때 TK였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후회감도 있었고 하지만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이제 정치적으로 결별이 됐거든요.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면 대구시장에 그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떤 보좌하고 있는 유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장에 출마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뭐 후원 영상도 보내주고 했지만 되질 않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아마 지금 나름대로 이제 TK 민심도 보면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비상계엄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총괄적인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책임 그리고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이 이제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장을 2번 지낸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맨 먼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도 원주 찐년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결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영남권에서의 어떤 그런 민심들이 그대로 네.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장동혁 어떤 대표 체제가 조금 잘못 오판하고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대표였던 잘못된 탄핵의 어떤 학습 효과라고 보이거든요. 탄핵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게 그때도 보면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2016년도에 탄핵되고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치러진 2018년도 지방선거라든가 2020년 총선에 다 졌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다 졌는데 2022년도에 대선에서 이긴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를 이기지 못하고 또는 그 다음에 총선 이기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자유우파들이 잘 모여 있으면 다음에 대선 우리가 찾아올 수 있으니 지금은 아마 장동현 대표 체제로 그러니까 자유우파만 모으는 그 상황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민심하고는 어느 정도 괴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방금 우리 이준호 대변인은 내년 1월달 정도가 되면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나름대로 당의 방향이라든가 장동현 대표의 어떤 스탠스가 좀 바뀌지 않냐 하는데 그때가 되면 좀 너무 늦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2월 3일 어떤 기업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민심들이 그대로 지금적으로 아마 고착화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예. 가면 너무 늦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저는 곁들여 드립니다. 예.